안녕하십니까. 시준이 카페 회원 여러분, 오늘은 세방그룹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방그룹 같은 경우에는 접수 마감이 3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빨리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지원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방그룹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이지만 근무 조건이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알짜 기업, 히든 챔피언 기업들을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방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그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방그룹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이 본인의 성격, 강점과 약점을 쓰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부분의 역량과 차별화된 지원자의 강점을 이제 쓰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항목은 성취나 실패 경험. 네 번째는 수상 경력 또는 봉사활동.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이 지원 동기와 10년 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인데요. 요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부분의 역량과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할 때도 말씀드렸죠. 지원 부분의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란 말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직무나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스킬, 인성 태도적인 측면들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항목을 잘 보시면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지식, 기술, 경험이라고 갈로 안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 중에서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는 것이 필요하냐면은 지식이나 스킬, 그러니까 스킬, 기술이죠. 기술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을 작성하실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역량을 두 갈씩으로 첫째, 둘째 넘버링을 달아주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역량을 쓰신 다음에 이 역량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의 성격을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 본인의 성격을 쓰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지식과 스킬, 인성 태도라고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성 태도라는 것은 결국 지원자의 어떤 성향, 성격적인 부분들과 상당히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인의 성격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쓰실 때에도 지원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중에서도 인성적인 역량에 포커스를 둬서 작성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인성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인성적인 측면이나 태도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과 본인의 성격의 관점을 연결해서 어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약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 약점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뭐 지나치게 내성적이다, 뭐 소극적이다, 냉소적이다, 뭐 덤벙거림이 심하다, 뭐 실수가 많다, 뭐 게으르다, 뭐 이런 게 좀 약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치명적인 약점,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좀 거부할 수 있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약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양하고 조금 원만한, 무난한 약점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이제 성취와 실패 경험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4번 항목과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수상 경력 혹은 봉사활동 경험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성취 실패 경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무와 연계된 경험들로 여러분들이 성취나 실패 경험들을 어필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패 경험을 쓰시는데 약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 경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왜 내가 실패했는지 그 원인만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으니까 실패 경험을 쓰시는 것에 있어가지고 전혀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성취와 실패 경험을 쓸 때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논리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좋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교훈이나 가치, 이런 것이 뭔지에 대한 주제 문장을 먼저 두 가지로 제시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취했다, 실패했다. 목표가 뭐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이 목표를 제시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추상적 목표보다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목표.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했다. 장학금 수령을 목표로 했다. 이런 이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로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루었으면 뭐가 됩니까? 성취 경험이 되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면 실패 경험이 되겠죠.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뤘냐, 이뤘냐, 못 이뤘냐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실패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실패 원인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내가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나의 다짐에 대한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끝맺음으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또는 봉사활동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건 또는이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봉사활동 경험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수상 경력도 없고 봉사활동 경험도 없는데요.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항목에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상 경력 또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 없는 내용을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수상 경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는 있죠. 누구나 다 상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있다. 근데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도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서 대외적인 수상 이런 것에 꼭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대내 학교 내에서의 수상 경험 같은 경우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꼭 증빙을 요하는 봉사활동 경험만이 여기에서 작성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위해서 좀 내 자신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도와줬던 경험들은 한두 차례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 기간에 확인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봉사 경험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봉사활동 경험들이 만약에 수상 경력이 없을 때는 봉사활동 경험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원 동기와 여러분들이 10년 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쓰라고 했죠. 지원 동기와 10년 후 계획.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 지원 동기를 쓸 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동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 여러분들이 왜 어떤 계기로 이 기업이나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먼저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계기로 기업이나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지를 써주고, 이런 내 직무나 기업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방그룹에 지원한다. 그래서 입사에서는 어떻게 내가 기여하겠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고요.
10년 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상적인 계획을 언급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사해서 선배 사원들 말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나 뭐 CEO가 되겠다. 뭐 이런 너무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앞으로 이 기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직무와 관련한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무와 관련한 목표를 추구하는 이유를 써주고요. 왜 내가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자기 개발 계획을 같이 제시해 준다 그러면 가장 무난한 작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취업준비위원회 자기소개서 동영상 강의 제4탄 세방그룹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요 기업들 자소서 항목을 동영상 강의 촬영 후 시준이 카페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취업 준비하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